저는 여기 화전 1리에 사는 장호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농사 진지는 62년. 큰 정미소에서 그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겉가루, 속가루, 끝가루를 빼서 먹었지만 밀을 넣어나 할 것 없이 다 안 심게 되니까 밀을 안 빠주는 거죠. 그래서 용문에 그 방앗간, 그 고추방아, 메주가루 이런 빻는 방앗간에 가서 빻다가 먹으니까 맛은 그런대로 그런데 끈기가 없어요. 집에서 맛있게 해 먹으려면 맷돌에 갈아야 돼요. 옛날에 엄청 바쁘잖아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빵을 빨리 하려면 가마솥에다가 이제 껑그레, 그전엔 껑그레가 어디 있어요? 나무 꺾어다가 그냥 놓고서 했지. 그러고는 그 위에다 벼보직을 깔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을 반죽한 걸 쭉 깔고 거기다 팥을 쭉 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뭉태기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팥이 겉으로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찌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 다음에 칼로 베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먹고 이제 정말 손님들 오고 그러면 그 반죽 손에다 놓고 이렇게 만두 해서 거기다 팥 넣고 동그랗게 해서 가마솥에 보지개 깔고 이렇게 쫙 놓고 쪄서 뭐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 맛있죠. 칼국수를 저거 밀가루 칼국수 할 때 콩가루를 넣어요. 콩가루는 저는 엽내가 나서 안 먹어요. 콩가루를 안 넣고 그냥 했는데 대개 그 콩가루를 넣어서 하면요 한 끈에 달려요. 이게 안 끊어져요. 콩가루가 차져서.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지국에 먹는 거는 그게 더 맛있죠. 이게 시원하게 먹으려면 장국을 미리 만들어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칼국수 다 해가지고 물에 씻어서 해서 그거 꺼내서 거기 넣어 먹으면 냉면 같죠. 그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냉면같이 시원하게. 국수로도 몇 가지를 그렇게 해 먹죠. 지국에 해 먹고 비벼 먹고 또 그렇게도 먹고. 그렇게 저 지금 요리사들이 한 가지 가지고 5가지 해도 저것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빵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부치기도 저것도 그렇게 해서 해 먹으면 맛있고 수제비도 그런 식으로 해 먹으면 맛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해 먹어. 솔직히 밀가루를 사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 수입해다 먹고 이러니까 밀 안 심어도 된다 그래서 그때 안 심었는데 나는 조금씩 심어서 그 옛날 거 안 없애려고 계속 그걸 해서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 5, 6년 전에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말씩, 100마씩 해가지고 애들이 빻아서 밀가루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국수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편해요. 우리 큰 며느리 그랬는데 엄청 편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심어서 어머니 좀 해달라 그래서 밑에 밀가루 갖다 꼭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조그매니까 어머니나 잡수세요 그랬는데 집에 오면 애들을 칼국수는 해주죠.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영광이죠 뭐. 제 이름은 최봉우고요. 청운면 다대 2리에 살고 있고 경기도 학교 급식에 잡곡을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한 6년, 6, 7년 정도 되네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잡곡에 많은 비중을 두고 농사를 지어왔죠. 마침 그 기술센터에서 그 밀을 한번 재배해 보시라. 그래서 학교 급식용, 혼밥용으로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밀농사를 짓게 됐고 이게 양평에서 등록된 토종 참밀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기대가 컸고 이게 근데 너무 늦게 파종을 해서
잘 나올까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정도 이제 지나고 이제 가보니까 아주 바늘싹 같은 게 많이 안 나고 드문드문 났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잘 될까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눈이 오고 겨울이 닥쳐왔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재생기 돌아올 때 이듬해 금년도죠. 금년도 봄에 다시 한번 나가 보니까 그 바늘 같던 그때 색깔이 좀 불구스름했어요. 싹이 파랗지 않고 불구스름했는데 그거 하루 이틀 틀려지면서 더 나오고 또 팔에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초기 생장은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싹이 이제 팰 때쯤 됐는데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아주 불안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출소가 잘 됐는데 출소되는 모습이 참 놀라웠어요. 제가 이제 금강미라고 백강미를 이제 두 가지를 거의 한 4,000평 심었는데 그거 수준으로다가 잘 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시 토종은 토종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죠. 백강하고 찬미라고 봤을 때 이 굵기는 백강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찬밀은 옛날 토종이라서 그런가 비교가 우리가 봐도 확 눈에 띄게 굵어요, 이게. 정말 재배하고 싶은 농가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 경기도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밀 재배를 2025년까지 뭐 5% 작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양평이나 경기도에서는 아마 이거 지분 공장하고 양평 다 만들고 또 이렇게 수매를 받아주고 하면 아마 노래다가 거의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 서종면 순흥리에서 쉐즈롤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양평에 온 지는 이제 7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빵 굽는 일을 시작한 지는 저는 14년이 되었어요. 저는 26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게트하고 샤워도를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된 그 발효종 자체를 갖고 천천히 오랜 시간을 갖고 빵을 발효시켜서 굽는 약간 힘든 작업? 우리 밀 중에서 난징키 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많은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조금씩 다 모아서 빵을 만들면 좀 더 괜찮은 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빵을 굽자고 생각을 하면서 조그만 그냥 자가 재분할 수 있는 재분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분을 할 수 있는 밀을 찾자. 이번에 구워낸 사워도우에는 양평 찬밀을 15%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밀 40%, 터키밀, 유기농 터키밀 20%, 그리고 우리밀 25%를 넣어서 구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천연 발효종 르방이 들어가고요. 이제 물, 소금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제 만들어지는 빵이에요. 1차 발효는 저온 숙성 발효를 15시간 정도 8도에서 해줬고요. 그리고 2차 발효는 28도에서 90분 정도, 그리고 저희는 장작 가마에 빵을 구워내고 있는데 장작 화덕의 온도는 290도 정도에서 21분에서 23분으로 짧게 구워내고 있어요. 사워도우에 들어가는 르방은 저희가 가게에서 만든 천연 발효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밀가루, 물을 섞어서 두면 공기 중에 떠도는 균들이 발효를 시키는데요. 이 발효종은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키운 순흥리 발효종입니다. 이제 밀을 딱 열어봤는데 안에 생각보다 이렇게 그런
이런 풀이랑 씨앗 같은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뭔가 들어있는 것조차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에다가 2번 정도 이제 털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깔아놓고 하나하나 고르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조차도 저희 처음 해보는 일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뭐 재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밀하다고 해야 되나? 밀도가 조밀하고 단단해서 얘가 좀 안 갈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크기로 해서 갈고 다시 한번 재분을 해서 그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크기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즈키 밀이랑 큰 뭐 외형적으로 빵을 구웠을 때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을 흡수하는 게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은데 대신 빵 자체가 겉면이 되게 바삭하게 나오는 느낌? 밀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랑스 밀이나 미국 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사용이 돼야 그것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지만은 저희부터 조금씩 그런 거 늘려나가면 그런 밀 작업률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는 밀을 갖고 빵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나는 곡식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팥떡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빵을 더 구워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밀을 사용해서 같은 빵을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게 좀 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맛을 같은 방법으로 느껴보고 싶은 저희가 요번에 빵을 만들 때 참외를 15% 정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늘려서 한 30% 정도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빵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델레떼에서 수제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구운 과자, 와플 과자를 만들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델레떼에서 김성은, 동생 김지훈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요식업을 이제 10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3년 전에 이제 양평에 들어왔고요. 파인다이닝이나 이쪽 호텔 쪽에 일을 하다가 3월 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델레떼에서는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볼 수 있고요. 맛 조합이나 식감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매달 선보이고 있고요.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인 셰프스콘이라고 그런 즉석 고메콘이에요. 와플 과자도 그 똑같은 우리밀로 만들고 있고요. 또 조금 더 고소하게 곡물 와플 과자도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요리사 생활을 했을 때 거기는 그런 지역 농산물이나 뭐 셰프들이 이제 농부들하고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대중화돼 있고 로컬 푸드가 이제 당연히 뭐 신선도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직거래를 하고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서 이제 바로 식재료를 받다 보니까 향이 정말 다르거든요. 초콜릿 향이 카카오를 볶는 듯한 그런 향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묽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죽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퍼지고 이렇게 익혔을 때 이제 조금 더 바스락거리는 가벼움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꽉 차고 풍부하고 고소함이 유지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햇밀, 찬밀로 제품들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에요. 압도적으로 맛있었거든요. 적당한 서로